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오늘은 통합필수 이론 16회차 썸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이원 반응이었습니다. 이원 반응. 자, 이원 반응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SN1의 부반응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 RX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과량의 물을 집어 넣으면 우리는 CX 결합의 자발적 해리를 통해서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속도 결정 단계예요. 그래서 RDS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물분자가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면 우리는 이런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의 반응을 SN1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물분자가 이 탄소 양이온의 베타 수소를 제거해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어내면 이때는 탄소와 탄소의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물분자가 염기로 작용했으니 물의 짝산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때의 이 제거 반응을 우린 E1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 후에 물분자 그룹 4번의 공격으로 SN1 반응과 베타수를 제거하는 이 원 반응이 서로 뭐하는 반응이다? 경쟁하는 반응. SN1과 E1 반응이 서로 뭐하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경쟁 반응에 항상 메이저 생성물이 되는 것은 바로 SN1입니다. 이쪽이 메이저고요. 이쪽이 항상 마이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 반응을 SN1 반응의 부반응으로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에너지 도표로 잘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는 SN1 반응 에너지 도표를 다음과 같이 속도 결정 단계에서 이런 탄소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진 걸 SN1이라고 하면 탄소 양이온까지 형성된 건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탄소 양이온을 반응물로 약간 높은 에너지 장벽을 타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하는 이 에너지 도표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에너지 도표는 무슨 관계다? 경쟁 관계죠.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반응물로 했을 때? 탄소 양이온을 반응물로 했을 때요. 그죠? 그래서 E1과 SN1이 경쟁해서 일반적으로 주생성물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SN1이 메이저고요. 이쪽이 마이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므로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므로 연력학적으로 유리한 반응이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튼튼한 결합이 끊어지고 튼튼한 결합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원 반응은 튼튼한 결합이 끊어져서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성물의 연력학적인 관점에서는 치환 반응이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 결정 단계는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 2단계가 RDS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E1 반응과 SN1 반응은 경쟁 반응인데 E1과 SN1은 경쟁 반응인데 보통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무슨 반응이다? SN1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E1 반응도 무슨 규칙은 고려해야 되냐? 짜이제프 규칙은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알켄을 주 생성물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여러분 속도 결정 단계니까 3차 RX, 2차 RX, 1차 RX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3차 RX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도 잘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3차 RX에서의 SN1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엔 E1 반응 속도도 빠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E1 반응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공부했던 네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죠. 2분자 반응으로 SN2 반응과 E2 반응, 그리고 1분자 반응으로 SN1 반응과 E1 반응. 그죠? 그래서 여러분 2분자 반응은 2분자 반응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고 1분자 반응은 1분자 반응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SN2 반응과 E2 반응이 경쟁 반응, SN1 반응과 E1 반응이 서로 경쟁 반응.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로젠 알킬이 주어지고
이 할로젠 알킬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생성물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자, 반응 조건에서 주어진 그룹 1번부터 그룹 4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네 가지 메커니즘 중에 누구를 통해서 주생성물이 만들어지냐를 따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바로 얘죠. 그룹 1번과 4번 중에서 어떤 화학종이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그룹 1번이 주어졌어요. 그룹 1번. 그룹 1번은 우리가 보통 강친, 강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친은 SN2 반응을 하고 강염은 E2 반응을 하는데 강친, 강염일 경우에는 메틸할라이드 1차렉스, 2차렉스, 3차렉스가 주어지면 차수가 낮은 쪽에서는 SN2 반응이 우세하고 차수가 높은 쪽에서는 E2 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룹 2번이죠. 얘는 약친이에요. 그리고 강염이죠. 맞죠? 그럼 1차 렉스, 2차 렉스, 3차 RX가 있었을 때 얘네들은 대부분 무슨 반응을 해주면 돼요? 대부분 E2 반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강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룹 3번 같은 경우는 강친이자 약염이죠. 그러면 메틸할라이드 1차 렉스, 2차 렉스, 3차 렉스가 있으면 얘네들은 보통 강친으로 사용되니 우리는 여기서 나눠서 메틸할라이드 1차 렉스, 2차 렉스에서는 SN2 반응, 3차 렉스에서는 뭐 SN2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로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룹 4번은 약친, 약염이니 그죠? 우리는 메틸할라이드 1차 렉스, 2차 렉스, 3차 렉스가 있으면 메틸탄소 양이온 안 만들어집니다. 1차 탄소 양이온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2차나 3차 RX에서 무슨 반응 해주면 되나? 대부분 SN1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강친, 강염은 SN2 반응, E2 반응이 모두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질의 차수에 의해서 RX의 차수에 의해서 메커니즘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룹 2번은 강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RX에 의해서 E2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룹 3번은 강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RX는 SN2인데 3차 X는 제외하는 거죠. 그룹 4번은 양성자성 용매로 SN1과 E1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데 SN1 반응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조금 더 세세한 디테일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큰 디테일은 여러분 큰 그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 드리지만 SN2 반응과 E2 반응이 경쟁 반응이다. SN1 반응과 E1 반응이 경쟁 반응이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질이 주어지고 RX가 주어지고 그룹 1번부터 4번이 주어지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 잘 판단해 주시면 되고 각 반응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각 반응의 메커니즘에 따른 입체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할로젠 알킬에서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용기를 바꿔야겠죠? 이제 알코올 작용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작용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작용기가 나오면 항상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서론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제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작용기에 반응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론부터 하면 서론의 가장 첫 번째는 결합과 구조 분류였는데 보통 알코올이라고 하면 이렇게 경사면체 탄소에 이렇게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알코올이라고 하죠. 맞죠? 이 알코올은 메탄올부터 CH3OH가 메탄올부터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알파탄소에 이 알파탄소에 알킬기가 하나 있으면 1차 알코올, 두 개 있으면 2차 알코올, 세 개 있으면 3차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탄소에 결합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니까 결국에는 베타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1차부터 3차 알코올까지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알파탄소의 혼성이 sp2인 알코올들도 있는데 이렇게 벤젠 고리에 OH가 있을 때 우리가
페놀이라고 부르고요. 페놀, 그죠? 탄소 이중결합에 이렇게 OH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에놀이라고 하는데, 페놀과 에놀의 알파탄소의 혼성은 뭐다? sp2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체계명 IUPAC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IUPAC은 기본적으로 알케인의 E자를 떼고 OL이니까 알칸올이죠. 그러니까 탄소 4개짜리 알코올은 부탄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명명법의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주사슬 선택인데, 우리가 주사슬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중요하죠. 알파탄소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입니다. 그죠? 알파탄소를 포함한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주사슬이고요. 주사슬에 이제 우리가 번호를 붙여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번호 부여해야 된다? 알파탄소의 번호가 빠르게 주사슬에 넘버링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치환기 접두사와 모체와 전미사를 한 단어로 써주면 되는데, 이 전미사가 누구다? OL로 우리는 명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유팩에서 지금 알코올의 아유팩에서 중요한 건 알파탄소예요. 알파탄소. 그러니까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알파탄소 포함하는 가장 긴 사슬, 알파탄소의 번호가 빠르게끔 주사슬에 번호 부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크게 언급을 안 했지만 알파탄소의 번호가 빠르게 넘버링한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알파탄소의 번호가 사슬의 말단에서 했을 때 동일할 때는 이제 치환기 번호가 빨라야 되고, 치환기 번호가 동일하면 이제 치환기 알파벳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어떻게 주사슬에 넘버링할까? 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알파탄소의 번호가 빠르게 넘버링 돼야 돼. 그런데 알파탄소의 번호가 동일하면 치환기 번호가 빨라야 돼. 치환기 번호까지 동일하면 치환기 알파벳이 빨라야지. 치환기 알파벳이 빠른 치환기가 빠른 번호를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절 선택하고 번호 붙이고 한 단어로 쓰는 걸 여러분 잘 연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했었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육각형 고리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여기 OH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BR.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알코올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죠. 그럼 알코올은 올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탄소 주사슬에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주사슬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중결합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중결합과 알코올이 동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에놀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넘버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가 1번이고, 그죠? 알코올의 번호가 빠르게끔 넘버링 된 다음에 누구의 번호를 빠르게 해야 돼요? 이중결합의 번호가 빠르게끔 이렇게 넘버링 돼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로겐은 치환기 취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브로모, 맞죠? 사이클로 헥스, 무슨 N? 3N, 그리고 1, 올, 이렇게 여러분 명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 지금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알코올도 이런 전미어 OL을 갖고, 여기 이중결합도 전미어 ENE를 갖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전미어를 합쳐서 뭘로 명명해야 된다? 에놀이라고 명명해야 된다. 그럼 에놀이라고 명명했을 때는 이 에놀의 번호가 빨라야 되는데, 이때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중결합보다는 이 알코올의 번호가 빨라야 되니까 얘를 1번으로 이중결합의 번호가 빠르게끔 넘버링하면 시계 방향으로 넘버링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치환기 브롬은 6번 탄소가 된다. 6브로모라고 명명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작용기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고 앞으로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작용기 우선순위는 일단은 여러분 알킬 그룹하고요, 이 할로겐들은 전미어가 없어요. 그냥 치환기로만 사용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ENE 또는 YNE로 끝나는 전미어를 갖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민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알코올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카보닐 화합물이 있는데, 카보닐 화합물 피트에선 지금 이 아민의 명명법도 중요하지 않고 카보닐 화합물의 명명법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케인의 명명법, 할로젠 알킬의 명명법, 알켄의 명명법, 알카인의 명명법, 알코올의 명명법과 함께 나중 가서 벤젠의 명명법, 보통 이렇게 공부하면 피트에서 나오는 화합물들의 명명법을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용기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작용기 우선순위를 써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주사슬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를 반드시 포함하는 주사슬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주사슬에 번호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의 번호가 빠르게끔 넘버링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작용기 우선순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알코올의 체계명은 알카놀이었지만 관용명은 뭐라고 명명해야 된다? 알킬기를 먼저 읽어주고 알킬, 알코올이라고 여러분 명명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터셔리 부틸 알코올, 이렇게 그리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다음 같이 그리면 맞죠? 네오펜틸 알코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알킬기들의 관용명들을 잘 명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알킬기를 가진 알코올들은 관용명으로 알킬, 알코올이라고 명명한다는 것 잘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알코올의 결합과 구조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 있으니까 원자단이 4개죠. 알킬기 하나, H 하나, 전자쌍 두 쌍 있으니까 혼성이 뭐다? sp3다. 맞죠?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알코올을 우리가 물의 유기 유도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알코올의 H를 갖다가 다시 R로 바꾸면 얘는 우리가 작용기 누가 된다? 에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공부한 다음에 이서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코올의 물리적 성질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이드로젠 본딩입니다.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죠. 이 수소 결합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BP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맞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알코올의 수소 결합에서 알코올의 하이드로젠 본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1차 알코올이 있고 2차 알코올이 있고 3차 알코올이 주어졌을 때, 그죠? 우리는 수소 결합력의 세기는 어디로 갈수록 1차 알코올로 갈수록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본딩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입체 무리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이런 터셔리 부틸 알코올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터셔리 부틸 알코올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과 여기 있는 이 H가 수소 결합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때 기질 사이에 이 알킬기가 크니까 이 알킬 그룹이 크니까 기질 사이에 뭐가 발생해서 입체 무리가 발생해서 우리는 3차 알코올의 수소 결합력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1차 알코올의 수소 결합이 가장 강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컨셉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알코올. 이제 이 알코올은 산 또는 염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산으로서의 알코올은 자, 알코올의 대략적인 pK 값이 알킬기의 구조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15에서 18 정도 됩니다. 유기화학에서 유기 분자에 존재하는 수소 중에서는 꽤 강산이죠. 소위 말해서 CH나 NH 결합에 비해서는 이 알코올의 OH가 산도가 크죠. pK 값이 15에서 18 정도 되니까요. 맞죠? 그럼 이 알코올이 여러분 이렇게 H 플러스를 제공하고 만들어진 구조가 누구예요? OR-고 이 OR-를 우리는 알콕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알콕사이드가 짝염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이 알콕사이드 구조가 안정하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무슨 산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강산이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짝염기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근거, 그죠? 이 OR-의 안정도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도를 우리는 공명 효과, 그죠? 유발 효과, 그리고 용매화 효과,
이런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명 효과의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사이클로헥실 알코올과 페놀, 누가 더 강산이죠? 페놀이 더 강산이죠. 그 이유를 짝염기의 공명 효과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과 같이 이런 에탄올이 있고 이 에탄올의 베타 위치에 이렇게 플로린을 치환시켜 놓으면 이 플로린의 유발 효과에서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짝염기가 안정한 쪽이 산 형태가 강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용매화 효과는 메탄올 1차, 2차, 3차 알코올이 있으면 제가 pK 값을 암기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15, 16, 17, 18이죠. 자, 이 알콕사이드 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OR-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용매 분자가 이 음이온을 둘러싸야 되죠. 이렇게 용매화 시켜야 되는데 용매화가 잘 될수록 뭐해진다고요? 안정해지죠. 그런데 알킬기의 사이즈가 증가하면 용매화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용매화 효과가 감소되면 짝염기가 불안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 형태가 무슨 산이 될 거다? 약산이 될 것이다.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알킬기의 구조가 커지면 용매 효과가 제한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짝염기가 불안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약산이 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알킬기의 사이즈가 작으면 용매 효과가 크게 될 것이고 짝염기가 안정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무슨 산이 될 거다? 강산이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메탄올이 무슨 산이라고? 가장 강산이고요. 3차 알코올, 인터셔리 부틸 알코올 같은 것이 가장 약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산도도 차수에 따라서 여러분 잘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 알코올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적당한 강염기를 처리하면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알콕시 음이온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에다가 강산을 반응시켜요. 그러면 알킬 옥소늄 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이 화살표의 의미는 알코올이 산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산염기 반응. 그죠? 하지만 왼쪽의 반응은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 양성자를 얻어서 알킬옥소염이 됐으니까 염기로서의 알코올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알코올은 만나는 화학종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산으로서의 알코올의 의미는 알코올이 염기 처리되면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진다. 소위 말해서 그룹 1번 또는 그룹 2번의 강염기 또는 강한 친액체가 만들어진다. 요것이고요. 알코올이 산 조건에서의 반응인데 산 조건에서 반응하면 요 알코올의 OH기 소위 말하는 하이드록시기가 옥소늄 구조가 되면서 이 물분자라고 하는 좋은 이탈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뒤에 가서 보겠지만 좋은 이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이탈기를 가진 화학종을 가지고 우리는 치환 반응 또는 제거 반응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알코올의 작용기 변환 반응은 대부분 무슨 조건에서의 반응이냐? 산 조건에서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알코올 자체는 나쁜 이탈기를 가지고 있지만 산 조건에서 반응하고 나면 옥소늄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 옥소늄은 물분자라고 하는 좋은 이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탈기가 존재하는 분자는 우리가 할로젠 알킬에서 공부했다시피 치환 반응 또는 무슨 반응? 제거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매우 간단한 얘기지만 이 알코올을 산으로서의 알코올과 염기로서의 알코올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가 이제 서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알코올의 제법이죠. 자, 알코올의 제법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할로젠 알킬에 부터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반응? SN2 반응 또는 무슨 반응? SN1 반응을 통해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았지만 알켄에다가 수화 반응을 하면 수화를 시키면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반응은 이미 공부한 반응이고 이 반응은 앞으로 알켄 파트에 가서 공부해야 될 반응입니다. 됐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알코올의 제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요. 바로 이런 카보닐 화합물을 이용한 알코올의 제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알데하이드, 이렇게 표현하면 케톤이 되겠죠.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누구를 반응시킴으로 인해서 수소 음이온을 반응시킴으로 인해서 이 수소 음이온이 카보닐 탄소로 공격해서 첨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 같은 생성물을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콕사이드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알콕사이드 이온은 강염기이기 때문에 종결 조건으로 산성 수용액을 처리해주면 얘가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그죠?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라 부르고 첨가라고 부르고 누구에서 첨가가 일어나니까 이 친액체에 의해서 첨가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친액성 첨가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카보닐 화합물의 친액성 첨가 반응을 통해서 누구를 만든다? 알코올을 만드는데 이 친액체가 누구죠? H-라는 얘기 지금. H-.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H-를 수업 시간에 분류했죠. 이 H-를. 자, NaH나 KH는 철저하게 유기학에서 염기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NaBH4는 뭘로 사용한다? 친핵체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꼭 잘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고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카보닐 화합물에다가 H-라고 하는 친액체를 첨가했을 때 우리는 알콕사이드 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종결 조건으로 묽은 산 처리해주면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기가 알데하이드면 여기가 1차 알코올이 되는 거고 여기가 케톤이면 몇 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이 된다. 이거예요.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보통 유기화학에서 여러분 유기화학에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CH 결합이 만들어졌죠. 탄소의 수소 원자가 결합되었죠. CH 결합의 형성은 뭐라 부른다? 환원 반응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이 반응을 카보닐의 환원 반응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세톤 있잖아요. 이게 아세톤이잖아요. 이 아세톤에다가 NaBH4라고 하는 시약을 집어넣어서 알코올 용매화해서 반응하면 다음 같은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 NaBH4H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알코올의 용매로서의 알코올이 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H+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묘탄소의 산화수는 지금 산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죠. 하지만 이 탄소의 산화수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면 0이 되는 겁니다. OE 한번 뺏기고 H 한번 빼앗아 오니까 0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뭐 된 거예요? 증가됐죠. 그러니까 감소됐죠, 여러분. 산화수가 감소됐으니까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환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산화수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산화환원을 잘 판단해 주시면 되죠. 결국 CH 결합의 형성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탄소의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환원이란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NaBH4라고 하는 시약이 나올 거고 LiAlH4라고 하는 시약이 나올 텐데 LiAlH4는 보통 LAH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 두 시약 중에 이 H-의 공구번은 누가 더 강력하다? LAH가 더 강력한 환원제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보통 NaBH4는 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다이에틸 이서나 또는 THF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용매는 중요하다. 누구의 짝꿍으로? LAH의 짝꿍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알데하이드,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알데하이드죠. 이렇게 그리면 케톤이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친핵체 전자 풍부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친핵성 첨가를 시킨 겁니다. 그죠?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H 플러스의 공급원을 제공하게 되면 다음같이 누가 만들어지죠?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다시피 카보닐 탄소의 친핵체가 연결돼서 알코올의 알파탄소인데 여러분 지금 이 친핵체가 제가 여기를 H라고 그냥 해버렸는데 자 이걸 바꿔야겠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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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핵체 여기를 친핵체라고 해야죠. 친핵체 NU 그죠? 뉴클레어 파일 이 녀석이요. 됐죠? 그래서 알코올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카보닐 탄소의 친핵체를 어디션해서 카보닐 탄소와 친핵체 사이에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핵체가 바로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H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NaBH4일 수도 있고 누구죠? LiAlH4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H-뿐만 아니라 누구를 친핵체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R-를 친핵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필수 이론 203페이지 보면 유기금속 시약이 나와요. 유기금속 시약. 이 유기금속 시약이 바로 탄소에 금속이 결합한 구조로 보통 RM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의 의미는 보통 탄소에 음전하가 있다. 즉 여기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이 다 탄소 원자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여러분 유기금속 시약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알킬 리튬 시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그린야드 시약이라고 하는 알킬 마그네슘 시약이 있어요. 그린야드. 그리고 이유기구리 시약이라고 하는 길만 시약이 있거든요. 근데 길만 시약은 오늘 하지 않았으니까 알킬 리튬 시약과 우리는 그린야드 시약의 제법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킬 리튬 시약의 제법은 할로젠 알킬에다가 2당량의 리튬을 비양성자성 용매하에서 반응시키면 RLi가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리튬 할라이드가 떨어진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N-부틸 리튬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만들었던 시약이 할로젠 알킬에 이제 누구를 집어넣어요? 마그네슘을 집어넣죠. 그러면 누가 된다? R, Mg, X가 된다. 맞죠? 이걸 우리가 그린야드 시약이라고 하고 이때 RX의 알파 탄소의 혼성은 sp3, sp2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X는 바로 F, Cl, Br, I가 있으면 F는 되지 않고 I 쪽으로 갈수록 빠르게 마그네슘이 CX 결합 사이를 끼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드시 이 반응은 어느 조건 하에서 반응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 용매 하에서 반응해야 되는데 이 있어 용매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다이에틸 이서와 테트라이드로퓨란인 THF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지금 RX로부터 유기 리튬 시약을 만들었고 RX로부터 그린야드 시약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누구다? 탄소의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탄소 음이온이에요. 탄소 음이온.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린야드 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우리 교재도 얘가 있었잖아요. 이런 아릴 할라이드에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주면 벤젠고리 다음에 Mg가 Br 사이에 들어가서 다음 같은 구조를 만들게 될 텐데 결국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두시 방향 탄소에 이렇게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CBr 결합의 쌍극자를 통해서 탄소가 델타 플러스였는데 CMg 결합이 되면서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는
실제로 이 전자쌍을 탄소 거라 생각하고 탄소 음이온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 탄소 음이온을 우리는 친핵체로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는 강한 염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킬 리튬 시약과 그린야드 시약의 뭐까지? 제법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을 공부했으니 이 제법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이 R-를 이 카보닐 화합물에 어디션해서 다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했던 알코올의 제법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알데하이드에다가 H-를 집어넣으면 몇 차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런 1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카보닐 탄소가 알코올의 알파 탄소가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케톤에다가 이렇게 H-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누가 만들어진다? 이런 2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된다. 맞죠? 카보닐 탄소에 H가 CH 결합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2차 알코올이 되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표현을 안 했지만 여기 있던 이 H 이거 다시 표현할게요. 여기는 요 H-가 여기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H-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CH 결합의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보닐의 무슨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환원 반응이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매 시간마다 새로운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 통합 필수 이론에서 소개하는 반응은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대부분의 반응들을 다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힘겹기도 하겠죠. 특히나 초이생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통합 필수 이론은 기출문제가 풀리게끔 강의하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메커니즘과 반응들은 다 알려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빠르게 여러분 접하시고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 내셔야 돼요. 오케이, 조금은 힘들지만 복습하는데 여러분 조금의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